여러분은 어두운 방에서 불을 탁 끄는 순간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어둠은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 어둠이 빛을 밀어내며 퍼지는 거라면 그 속도는 얼마나 빠를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빛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고 있지만 어둠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둠은 마치 항상 우리 곁에 있다가 빛이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죠. 불을 끄는 순간 빛이 있던 자리에 순식간에 채워지는 이 어둠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혹시 어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처음부터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사실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 단순한 호기심이 갈릴레오, 뉴턴, 그리고 아인슈타인까지도 고민하게 만든 과학사 속 중요한 미스터리 중 하나였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평범한 듯 특별한 질문에서 시작해 빛과 어둠에 숨겨진 놀랍고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를 함께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방 안에 불을 끄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어둠에 둘러싸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죠. 어둠이 갑자기 몰려들었구나.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사실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빛이 눈으로 들어올 때만 무언가를 볼 수 있죠.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의 눈으로 전달될 때 우리는 그 물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둠은 뭘까요? 놀랍게도 어둠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마치 차가운 것이 열이 없어서 생기는 현상이듯 어둠도 사실은 빛이라는 존재가 사라졌을 때 남는 결과일 뿐입니다. 어둠 자체는 에너지도 아니고 어디선가 나타나 퍼져가는 것도 아니죠. 빛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단지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어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어둠이 빛이 사라진 결과라면 이 사라짐의 속도는 얼마나 빠를까요? 사실 우리가 어둠을 즉각적으로 느끼는 이유는 바로 빛의 놀랍도록 빠른 속도 때문입니다. 빛은 초속 2억 9,979만 2,458m로 움직입니다. 이 속도는 빛이 무려 지구를 1초에 약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 때문에 전구를 끄자마자 거의 동시에 방 안이 깜깜해지는 것이죠. 즉, 빛이 사라지는 속도는 결국 빛이 이동하는 속도와 동일하며 우리는 이 엄청난 속도 덕분에 어둠이 마치 즉각적으로 퍼진다고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빠른 빛의 속도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고대의 과학자들은 도대체 이 속도를 어떻게 측정했을까요?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빛이 얼마나 빠른지 궁금해했습니다. 17세기의 위대한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이 의문을 품었죠. 그는 빛의 속도를 재기 위해 독특한 실험을 기획했습니다. 두 사람이 먼 거리에 서로 다른 언덕 위에 서서 등불을 든 뒤 한쪽이 불빛을 켜면 다른 쪽이 불빛을 보고 즉시 자기 등불을 켜는 방법이었습니다. 갈릴레오는 그 짧은 시간차를 측정해서 빛의 속도를 알아내려 했죠.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빛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당시의 기술로는 도저히 측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수백 년 뒤 덴마크의 천문학자 올레 레먼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목성의 위성 이오가 목성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현상, 즉 식현상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오가 목성의 그림자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시간이 지구가 목성에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때마다 아주 미세하게 변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레먼은 이 미세한 시간차를 이용해 처음으로 빛이 이동하는 속도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갈릴레오가 이루지 못한 위대한 도전을 레먼은 우주에서 일어난 우연한 현상을 이용해 풀어낸 것입니다. 이 발견은 과학 역사상 최초로 빛의 속도를 숫자로 나타낸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의 속도를 확인한 뒤 과학은 또 어떤 놀라운 변화를 맞이했을까요? 갈릴레오와 레머 이후로도 수많은 과학자들은 빛의 속도를 점점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3년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아주 특별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까지는 빛의 속도가 과학자들의 실험을 통해 측정된 측정값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나 정확하고 일정하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증명되자 결국 과학자들은 빛의 속도를 더 이상 측정하지 않고 아예 정의해버립니다. 그들은 이렇게 선언했죠. 1m는 빛이 진공에서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하는 거리다. 즉 이제 미터라는 단위가 빛의 속도를 기준으로 새롭게 정의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정의를 넘어 빛의 속도가 우주의 절대적이고 불변적인 기준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빛의 속도는 단순한 측정 대상이 아니라 길이를 재는 기준이자 물리학의 절대적 상수가 되었습니다. 빛의 속도를 정확히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었고, 이것이 과학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된 것이죠. 결국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어둠에 대한 작은 궁금증 하나가 갈릴레오와 레머를 거쳐 인류의 측정과 기준 자체를 바꾸는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둠은 결국 무엇일까요? 어둠이 퍼지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어둠은 절대 어디서부터 오는 것도 우리 주변을 향해 퍼져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둠이란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단지 빛이 존재하지 않을 때 남게 되는 결과일 뿐입니다. 빛이 사라지는 속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속도와 동일하며, 이 때문에 우리는 불을 끄는 순간 즉각적으로 어둠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이 사소한 의문이 수백 년 동안의 과학 발전을 이끌었다는 점입니다. 갈릴레오가 실패했던 그 도전은 레머의 천문학적 관측을 통해 성공했고, 빛의 속도를 정확히 측정하게 된 과학자들은 결국 빛을 기준으로 미터라는 단위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바로 어둠이라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아주 사소한 현상에서 시작된 것이죠. 결국 어둠은 단지 빛이 떠난 자리이며, 우리가 어둠을 마주하는 순간은 사실상 빛이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나면 불을 끄는 순간 느끼는 그 어둠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호기심 하나가 과학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궁금해집니다. 우리 일상 속에 또 어떤 작은 질문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놀라운 과학적 발견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과학이란 원래 이렇게 작고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둠은 어디서 오는 걸까? 별은 왜 빛날까? 하늘은 왜 푸를까? 이 사소한 질문들이 인류를 딸에 보내고 우주의 끝을 상상하게 만들었죠.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밤 무심코 떠올린 질문 하나가 수십 년, 수백 년 후 인류의 역사를 바꿀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궁금증이 떠오르셨나요? 우리 주변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놀라운 과학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